안녕하세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이어 첫눈보다 네가 먼저 왔으면 좋겠다. 사랑스런 양이 장미와 스밀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미 이야기였고요. 이번에는 스밀의 이야기입니다. 티격태격하지만 널 잘 챙겨주던 장미 누나가 어느 날 숲으로 떠나갑니다. 겁이 많은 동생 스미레와 장미를 사랑하는 마녀 집사는 장미를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과연 장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장미가 스스로 돌아올까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 지금부터 떠나보시죠. 이 스밀의 이야기. 기억. 내가 기억하는 누나는 자유분방하고 에너지가 넘쳤다. 영식이와 살 때 영식이는 누나를 사고 뭉치라고 말했다. 조심성이 없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많아서였다. 쟤들은 왜 물속에서만 살지? 누나는 영식이가 아끼는 어항의 건붕어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바랐다. 그래서 매일 건붕어들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침내 어항의 뚜껑을 열어버렸다. 안 돼, 먹는 거 아니야. 영식이 고함을 질렀을 때는 이미 누나가 어항 속의 건붕어를 방바닥에 꺼내놓은 뒤였다. 건붕어는 팔딱거렸고 영식은 얼른 건붕어를 다시 어항 속에 넣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잖아. 영식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누나는 말끄러미 영식을 쳐다보면서 항변했다. 먹으려는 거 아냐. 건붕어는 물에 다시 들어갔지만 결국 죽고 말았다. 영식은 건붕어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나가면서 누나한테 화를 냈다. 제발 스미레처럼 얌전하면 안 되겠니? 바보, 우린 그저 호기심이 많을 뿐이야. 나는 얌전한 소년이다. 뭐든 해보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아도 사고를 치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편이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일이 그다지 궁금하지도 않다. 누나는 영식이 몰래 밖으로 나가는 일도 많았다. 여기와 달리 거기서는 함부로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시내 한복판이어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골목에 숨어서 사는 무서운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심해야만 했다. 답답하지 않니? 궁금하지 않아? 나도 답답하고 궁금했지만 누나처럼 나다닐 용기가 없었다. 누나는 온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누구에게도 공격을 받은 적은 없었다. 누나는 재빠르고 늘씬하고 매력적이어서 동네 깡패 형아들이 모두 누나를 좋아했다. 가끔 형아들이나 누나들을 공격하는 무서운 동네 사람들도 누나는 예뻐했다. 그 이유는 나도 모른다. 왜 그렇게 다들 누나를 사랑했을까? 그러고 보니 누나가 장고 형아와 숲에 간다고 가버린 뒤 돌아오지 않은 지도 벌써 6달이다. 상처. 누나가 돌아오지 않은 다음 날부터 영채는 누나를 찾으려고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 나는 영채를 따라 나서지는 못했지만 영채가 하루 종일 누나를 찾아서 온 동네를 배회하는 걸 알았다. 찾는 방법이 있을 거 아냐. 영채는 영식이와 통화할 때면 공연히 화를 냈다. 누가 그래? 장비가 집도 못 찾을 만큼 바보인 줄 알아? 얼마나 똑똑한데. 영채는 며칠째 학원에도 가지 않고 오로지 누나만을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컴퓨터에서 커다란 종이에 누나 사진을 여러 장 뽑아서 들고 나갔다. 누나 사진 밑에는 이렇게 써여 있었다. 살해합니다. 이렇게 생긴 애를 보시면 전화 주세요. 나는 영채가 위험한 짓을 한다고 생각했다.
나도 누나가 보고 싶기는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 함부로 전화번호를 길에 붙이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나자 영채는 포기한 듯 가방을 메고 학원에 나갔다. 그리고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채는 술을 마신 것 같았다. 어떡하니? 영채는 나를 끌어안더니 울기 시작했다. 어디 있을까? 괜찮은 걸까? 다치지는 않았을까? 밥은 어떻게 먹을까? 영채의 물음은 끝이 없었다. 시간. 영채가 학원에 가고 나면 나는 혼자 남아서 맛없는 밥을 먹고 캣타워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살며시 창을 통해 밖으로 나가고는 했다. 처음에는 사납게 굴던 불도그도 그 즈음에는 나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햇볕을 쬐기도 하고 그늘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기도 했다. 우리는 서로 대화가 통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서로에게 친숙해졌다. 나는 누나가 생각날 때면 감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 숲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는 했다. 사실 숲이 있는 방향인 게 확실하지는 않다. 누나가 떠나간 방향일 뿐이다. 그 사이에 영채는 학원에 다니고 명랑해졌다. 다시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 전화를 들고 웃고 떠드는 날들도 많아졌다. 나는 외로워하지 않았다. 지루한 장마가 오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감나무 이파리들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바람이 시원해졌다. 나는 혼자 겨울을 나려고 작정했다. 어쩌면 언젠가는 영채마저 어디론가 가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혼자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도 했다. 혼자 살 준비를 하는 건 어렵지 않다. 지나간 시간들이 그리울 테지만. 공감. 여기 이 작가는 자기 고양이랑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런데.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영채는 책 한 권을 읽다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약간 겁이 났지만 영채하고 함께라면 산책 정도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너무 멀리 가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근데 넌 겁이 많잖아. 나하고 같이 꼭 붙어서 다니면 어떨까? 영채는 대뜸 나를 안아들더니 밖으로 나갔다. 같이 가보자. 나는 스미레 너도 이 근처 지리를 알아놓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랬으면 장미가... 그랬을까? 누나가 집을 찾아오지 못한 걸까? 누나는 정말 길도 잘 알고 특히 냄새를 잘 맡는데 집을 다시 찾아오지 못한 걸까? 영채와 나는 길을 나섰다. 영채는 차가 다니지 않는 집 뒤편의 언덕으로 올라갔다. 언덕 위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다. 영채와 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공원까지 걸어갔다. 걱정 마. 누구든 널 건드리면 그게 사람이든 강아지든 고양이든 내 손맛을 보게 될 테니까. 영채는 주먹에 침을 발라 보였다. 그 모습이 그다지 귀여워 보이지는 않았지만 믿을 만은 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영채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냥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다. 언제인가 전화해서 고양이를 왜 싫어하냐고 따지는 걸 들었다. 헤어지기로 했어. 서로 공감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잖아. 나는 그러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고 싶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공감하지 못하는 게 많다. 만남. 날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영채와 나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이 산책을 다녔다. 낙엽이 뒹구는 공원길은 겨울맞이로 바빴다. 언제나처럼 영채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나는 그 옆에 앉아 기어가는 벌레와 굴러가는 이파리 따위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렸다. 영채는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나는 소리보다 익숙한 냄새에 깜짝 놀랐다. 장미야! 영채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수풀 속에는 장미 누나하고 털 색깔도 모습도 똑같은 어린아이가 겁먹은 듯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너 어디 있다가? 그러나 수풀 속 작은 아이는 누나가 아니었다. 정말 누나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아직 몸에 비해 머리가 더 큰 어린아이였다. 아, 아닌가? 영채는 실망한 표정으로 작은 아이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커다란 눈을 반짝이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영채만 보면 달아날 테지만 아마도 나를 보고 달아나지 않는 게 아닐까 싶다. 어쩜 장미하고 똑같이 생겼네? 영채는 신기하다는 듯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이에게 조금 다가가서 눈을 마주쳤다. 넌 누구니? 아찌는 누구? 내게서 내 누나 냄새가 나. 아찌한테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 엄마는 어디 있는데? 엄마 없어졌어. 없어졌어? 응, 밤에 없어졌어. 나 엄마 찾아다니는 거야. 우리가 대화하는 사이에 영채는 살금살금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약간 겁을 집어먹고 주춤했지만 영채에게서 내 냄새가 나서인지 아직 달아나지는 않았다. 이리 와. 영채는 아이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다정하게 말했다. 어쩌면 눈빛까지 장미를 닮았니? 장미인 줄 알았어. 장미도 어렸을 때는 딱 너처럼 생겼을 것 같아. 영채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렇지? 나는 아이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를 꼭 닮았다. 궁금한 게 많았지만 아이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어디 살았니? 숲. 숲이 어디니? 좀 멀어. 나 많이 왔어. 왜 엄마 기다리지 않았는데? 배고파서. 엄마가 얼마나 오지 않았는데? 오래. 얼마나 오래? 밤 2번.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밤이 2번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누나는 아주 멀리 떠나버린 게 맞다. 다시는 이 아이에게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 엄마 찾지 마. 응? 이제 너도 나처럼 혼자 살아야 해. 싫어. 싫어도 그래야 해. 아이는 건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야 해. 나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이 아이에게 고양이답게 홀로 살아가는 용기가 있기를 바랐다. 너도 여기 앉아. 같이 노을 구경하자. 영채는 아이를 벤치에 내려놓았다. 나는 벤치에 앉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혀로 핥아주었다. 털이 성긴 걸 보니 정말 며칠 털 고르기를 하지 못한 것 같다. 햇님 좀 봐. 예쁘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저물어 가는 해를 바라보았다. 크다랗고 빨간 해가 언덕 너머 동료의 지붕들 위로 넘어가고 있었다.